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다세대 주택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세대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까지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 다세대 주택의 매매량이 2008년 이후 최고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았었던 지역들이 있었죠. 바로 은평구와 강서구가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은 아무래도 실거주하시려는 분들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화랑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좋은 매물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좋은지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전략을 지금부터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혹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 아래로 나오는 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 열려 있고요. 혹시 문자로 궁금증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02797-0300 열어놓고 있으니까 이 두 군데 어느 것도 좋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많은 궁금증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를 보내주실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오늘 그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본 게 이게 있었어요.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아파트는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양 물량 쏟아져 나왔고요. 또 주택 거래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분양 물량 때문에 2, 3년 후에 이 미분양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세대 주택도 이만큼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게 된다면 미분양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그냥 두고 봤을 때는 생길 것도 같아요. 근데 네. 다세대 주택은 미분양에 대한 걱정이 없나요? 일단 다세대 주택이라는 주거 형태가 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약하죠. 아무래도 선호도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 지금 이런 그 주거 형태가 일반 중서민들한테 차지하는 이 영역이 굉장히 조금 확실하게 그 자리 잡고 있는 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누구나 가고 싶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네. 좀 이제 요즘처럼 이제 택지지구가 좀 서울 또 수도권에서 좀 멀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중심부 측에서는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주거하려는 형태가 이제 높은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그 매매보다는 사실은 전세가 뜨거운 탓에 전세를 살 바에는 차라리 또 전세금 올려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매매를 전환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대비한 매매 금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그 지금 미분양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사실 시장에서 얘기하는 몇 해 전에 부동산 시장이 저조했을 때는 다세대 주택도 당연히 어느 일정 금액에 분양을 했는데 잘 안 나가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네. 요즘은 거의 그렇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뭘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분양을 받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다세대 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양을 그렇죠. 받았을 때 나중에 되팔았을 때도 여러 가지 신축들이 계속 밀려와서 내가 다시 되팔 때는 금방 흥계되더라고요. 네. 새 거인 어떤 그 빌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거든요. 험빌라 사시는 분이 새 빌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가격의 오름세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조금 봐서 내가 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로 머무를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좀 서울에서도 중심 지역 그리고 아파트와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 그리고 상권하고 멀지 않은 지역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 어떤 빌라라는 다세대 투자에 대해서는 좀
그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꺼봐 헌집주께 새집다오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에 투자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저희가 잠시 후에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를 또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다세대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지금 김포시 장기동에 네. 청송마을 현대타운 2단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매도를 제가 3년 전에 샀는데 네. 지금 매도 시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놔둬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절한 매도 시기를 한번 이윤환 대표에게 들어볼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에 지금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이제 장기동에 현대 아파트 2차라고 하셨어요. 예, 예, 2단지. 예, 2단지인데 자, 지금 그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를 놓고 계신가요? 지금 월세를 낳고 있거든요. 아, 월세를 놓고 계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이쪽 지역이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좀 올랐잖아요. 예. 점세금도 올라갔고 거래량도 좀 올라간 부분은 있는데 예,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놔뒀을 때 아무래도 지금처럼 신축 이미지가 오래 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김포 아래쪽에 검단 신도시가 또 들어올 거예요.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서울하고 입지로 봐서는 사실은 뭐 그 어느 게 가깝다 멀다 이렇게 못할 정도이고 물론 이제 지금 호재로 생각하면 김포에서 지금 도시철도 있죠. 예, 그 맞아요. 지하철이죠. 지하철이 예. 이제 2018년 개통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 그때 가면은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 2018년도까지 갔을 때 과연 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계속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조금 주춤거리다가 그거에 예. 대한 작은 호재에 의해서 움직일 거냐라고 생각하면 후자예요. 예. 즉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 조금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항상 예. 공급이 좀 많냐 적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김포 이 지구 또 이 그 한강 지구 이 두 군데에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도 지금 아직도 분양이 되고 있다는 거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검단 신도시도 꾸준히 지금 이제 분양에 이제 가속화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아파트가 점점 조금 노후가 된다. 몇 년 차. 예를 들어 한 2, 3년 지나서 5년 차 된다. 뭐 몇 년 차가 된다라고 하면 가격 네.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예로 이쪽 그 김포 위쪽을 보면 그 파주 운정 신도시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 그 몇 년 안 된 아파트 시세가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예, 예. 한 그 5년 이상 된 5년에서 10년 차 정도 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700에서 8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현격하게 가격 편차가 딱 벌어져요. 예. 자, 그 얘기는 이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네. 평당 1,200, 1,300 쪽으로 계속해서 올라서 주긴커녕 계속 1,000에서 1,100 정도로 이제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노후된 아파트로 전락을 해버려요. 네. 그러면 나중에 대팔 때도 보면 시세가 더 올라가기커녕 그대로이거나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멀리 오래 두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세 만기가 언제죠? 아, 이번에 월세 만기돼가지고 새로 또 나왔거든요. 올려가지고. 그럼 새로 놓으면은 현상은 2017년도까지 이렇게 좀 기다리셔야 예. 되니까 예. 중요한 건 2017년도 이후에 또 2019년도까지 바라볼 거냐 하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예요. 아. 예, 그리고 지금처럼 월세를 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은 예. 점점 많은 분들이 이런 월세를 놓고 가는 바람에 사실 예. 그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 자, 그리고 투자된 금액이 좀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금은 그야말로 내가 실제 투자된 금액은 적은데 전세를 놓고 갔을 예, 때는 예, 월세는 예. 보증금이 작으니까
실제 들어가 있는 돈이 자금이 이제 많잖아요. 아니 적잖아요. 예. 실제 들어가 있는 돈이 많게 예, 되죠. 투자 금액은 좀 많죠. 네, 자 그럴 때는 예. 이 아파트의 예. 투자 방식은 수익형으로 월세 수익 내기보다는 원래는 예. 시세 차익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2년 동안을 기다려 가는 대신에 차라리 예. 지금 올해 안에 융자를 예. 조금 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걸 딴 데로 좀 투자하려는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어디든지 항상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라는 개념에서 내가 그 예. 금액이 있으면 이걸 월세 두고 살까 말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근데 선생님, 예. 저기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네. 왜냐면은 제가 저기 그 대출 금액을 거의 다 갚아버렸거든요. 아, 그래요? 이 아파트에. 예. 네네네. 그러면은 다시 대출을 싼 걸로 내 가지고 네. 다른 걸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나를 더 하는 게 옳을까요? 여기 안에서는 불리하죠. 이거 말고 예.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좋은 유망 지역이 서울 안에서도 중심부에 여기 예, 같은 예. 경우 이제 수익률로 따진다면은 2, 3%밖에 안 돼요. 아. 계산을 해보면. 자, 예. 근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4%가 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또 향후에 아, 시세 그러면은- 차익도 기대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예. 그러면 어느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어디라고 딱딱딱 제가 짚어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세미나 한번 오시면요. 조금 더 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근데 전략을 선생님. 세울 때는 네. 그런 식으로 예. 한번 세워보자는 거예요. 시청자님. 하나를 더 질문해도 될까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저희가 다른 분들도 함께 상담을 해드려야 돼서 예, 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드리지 못한 게 조금 죄송하네요. 예. 그 예, 잠시 예, 후에 예, 저희가 그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 시청자분께서 관심 있으신 지역을 몇 군데 짚어 오시면은 훨씬 더 예. 좋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다 해결하진 못했네요. 네,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저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네. 한마을 성경 아파트를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자동 공무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네. 분당구 정자동 공무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네. 여기가 공무원 아파트가 리모델링에 호재가 있다는데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네. 사도 괜찮은지 좀 알고 알겠습니다. 자, 네. 두 개의 매물을 다 비교를 해 드릴게요. 네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분당에 네. 하나는 탐마을에 예, 예. 그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네.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정자동에 있는 공무원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 공무원 아파트인데 네.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매입을 네, 하면 하려고. 어떠냐 네. 하는 예, 예. 부분인데요. 예, 예. 자, 일단은 그 네. 지금 이제 정자동이 가장 이제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3년 전쯤 해서 굉장히 그 대폭 가라앉았다가 2년 전, 1년 전 지금의 모습으로 꾸준히 가격 상승한 곳이 이 정자를 중심으로 한 그 아파트 이제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시세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사실 지금 네. 굉장히 뜨거울 때고 요 네. 분위기가 내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탐마을에 있는 그 아파트도 내년 초까지는 끌고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년 자, 초까지. 지금 이제 정자동에 있는 그 아파트를 또 이제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지금 보신 게 그 느티마을 공무원 아파트잖아요. 예, 예. 일단 이쪽 지역에 그 네. 리모델링이라고 화두가 던지는 거는 맞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렇게 평형 구조가 예. 약간 그 큰 차이가 없는 예를 들어 20평에서 뭐 30평, 40평, 50평 이렇게 평형 구조가 여러 개로 돼 있는 곳 같은 경우 리모델링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 네. 동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에. 근데 여기처럼 평형 구조가 하나 두 개 정도로 이렇게 단순화된 구조 체급이 같은 없어요. 경우는 예. 사실 그 리모델링으로 가기가 굉장히 좀 좋은 여건이다. 예. 하지만 지금 아직은 초기 단계거든요.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조합 설립해서 단계에 가고 있는데. 예. 근데 아직은 지금 가시화돼 있질 않아요. 예. 자, 요 부분이 좀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미뤄질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로 지금 우선은 내년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이제 신분당선이 이제 아래 그 광교까지 이제 연장 개통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랬을 경우라면 이 판교라든지 정자 쪽에 있는 수요자들이 조금 오히려 좀 값싼 곳에 있는 수지 쪽으로 이렇게 좀 이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주택 가격 전체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또 이 특화된 현재 정자동의 어떤 그 수요층들이 조금 이렇게 분산될 경우에 그때를 노리고 좀 매입을 하면은 어떨까 싶으니까요. 이쪽에 매입하는 시기를 내년 중반기 이후로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중반기 이후. 예, 그래서 그때는 탑마을에 있는 금액이 오르지 아파트 않을까요? 매도 시기는 내년 네. 상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매수하는 정자역 근처에 있는 느티마을의 공무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로 한번 잡아보시면 아마 좀 어느 정도, 왜냐하면 일단은 그 팔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되고 살 때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 예. 자, 그걸 교체하는 시기가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각 지역마다 어떤 식의 호재가 있다면 그 호재가 이쪽 지역에 좋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다른 쪽에 좋아질 수 있느냐인데, 신분당선 개통은 결국은 정자동에 있는 수요층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를 노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모델링은 하긴 할. 예, 리모델링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한 몇 년쯤 후에. 그게 1, 2년 안쪽으로 조합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조합 설립됐는데 작년 12월에. 아, 조합 설립 됐나요? 예. 자, 예, 그러면 작년 지금부터 12월. 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자,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시원스럽게 사업 시행 인가가 요즘 그렇게 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라는 건 건축 허가를 받는 개념인데, 자,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또 현재 모습에서 나중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서 밀도 있게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조합 설립에서 빠르게 될 경우는 한 사업 시행 가는 데까지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안에까지 정체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재건축 그게 허가가 나도 그렇게 걸려요? 올 11월에 그게 난다던데. 그렇죠. 안전진단. 예, 안전진단 해도 안전진단 2번을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는. 그래서 그거하고 사업시에 인가받고 또 관리처분 직전 단계에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관리처분 단계까지 가려면은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시청자님. 약간 가라앉을 때 그냥 그때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네. 안전진단이 11월에 발표 난다는데 발표 나고 나면 금액이 오르면 어떡하나 지금 조금 쌀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안전진단 패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업자 인가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시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동산 시장의 약간 가라앉음, 그리고 또 신분상 개통에 의해서 수요층이 벗어날 움직임이, 개발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수요층들이 이렇게 몰려들지 않고요, 때마다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할 때 몰려들고, 뭐 지금처럼 안전진단 한다, 또 사업자 인가, 그쯤에서 몰려들 때 중간 정도에 좀 정체되어 있는 시간, 그때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딱 맞을 거예요. 네. 그럼 내년 하반기에. 네, 내년 하반기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반기에 네. 그럼 매입하면 좋은 거야. 일단 내년기 하반기도 또 시장을 들여다봐야죠. 그때 시장이 좀 죽어 있느냐 아니냐. 네, 시청자님. 네. 지금은 시청자님.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네.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지금은 살아있기 지금-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거 기다리다가 몇 달이나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늦게 원래는 사실 네.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예. 근데 한번 놓쳤는데 올해 지금 약간 뜨거운 분위기에서 사실은 건 네.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약간 한 1년 정도는 늦추는 게 맞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제 이야기 좀 그럼 들어주세요. 부모님은 몇 년은 걸리더라도 하긴 한다는 거죠? 네, 시청자님, 근데요. 일단 그 부동산이라는 게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치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궁금증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상황이 변할 때마다 또 한 번씩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 그리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도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해결해 드릴까요? 네, 송도에 롯데캐슬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 건지 알고 네. 싶어가지고요. 네, 롯데캐슬을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매도 한 시점이 3년 궁금하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바로 앞으로 연결해 미래 드릴게요. 전망이.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송도로 가보죠.
네. 자, 인천 송도의 그 롯데캐슬 하면은 지금 캠퍼스 타운역 근처에 있는 롯데캐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몇 평 갖고 계시죠? 42평입니다. 42평이요. 네네. 자, 일단은 좋은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면 일단 그 송도가 이제 경제 자유구역으로 2000년 초반에 이렇게 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잖아요. 네. 자, 그곳이 이제 세 군데입니다. 영종도하고 영종지구하고 청라지구하고 이제 송도지구인데 세 개 다가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대학교 캠퍼스라든지 또 외국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의료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대외 경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외국의 자본 유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런 탓에 지금 영종지구라든지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생각 기대만큼은 굉장히 좀 못 미친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송도지구는 굳이 외자 유치 아니래도 국내 기업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들이 있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이런 그 업무지구로서 좀 좋아지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인천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강남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인천 이 송도지구 안에서 얼마만큼 특화되게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계속 업무지구 근처 필두로 해가지고 캠퍼스 타운역 근처라든지 이제 연대 국제 캠퍼스가 있으니까 아니면 네. 저쪽 그 센트럴파크역 근처라든지 이쪽이 이제 교육 환경이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 이쪽에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타날 아파트 공급량 아파트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공급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거는 점점점 노후되고 다시금 되팔 때 사실은 신축에 밀려서 가격이 올라서지 않는 그런 단점이 생겨나는데 여기가 딱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중소형 지금 20평, 30평이 사실은 대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40평 이상 되는 구조의 어떤 그 선호도는 오히려 점점점 낮아지는 추세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가져가서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다면 제가 이제 매도를 좀 가져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조금 차라리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송도 캠퍼스타운 주상복합이든 여러 가지 새로운 아파트들이 이렇게 생기면서는요. 사실 좀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가격이 유지되는 정도에 그칠 정도지 사실 가격이 올라서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쪽 지역이 전세 비율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높질 않아요. 그래서 전세가 한 65%에서 70% 정도 되고 지금 서울 수도권 평균이 전세 비율이 70%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 중심부라든지 좀 전세 비율이 높은 곳은 이미 80%가 넘어선 곳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매매 금액보다는 전세 금액이 좀 올라갈 가능성, 올해, 내년, 내후년 들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매도 쪽으로 좀 방향을 잡는 게 언제쯤 할까요? 지금 여보세요? 전세를 놓고 계세요? 아니면 직접 살고 계세요? 전세요. 전세 만기 시점이 매도 타이밍 같아요. 네. 예. 내년요? 내년이 되겠죠. 예, 내년에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또 2018년을 기대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GTX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것까지 교통호재까지 생각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GTX 중에서 지금 세 개 노선 중에서 일산에서 출발하는 GTX 노선이 좀 확정적이고 그게 조금 실질적으로 이제 착공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여기까지 진행되는 GTX 노선은 아직은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한 기대를 교통에 대한 호재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만나봤던 시청자분들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 많았어요.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을 위해서 적극성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1월 6일 금요일과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이 무료 세미나 열린다고요? 일단은 매주 월요일하고 토요일 날 진행하는 게 이번 달만큼은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진행해요. 오늘도 네. 화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네. 일정이 좀 틀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 안 하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만큼 이 부동산 열기가 지금은 역시 뜨겁고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네. 토요일이 아닌 이번 주 금요일 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매물을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나왔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와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3개의 매물을 준비해 드릴 텐데 자, 먼저 김영조 소장의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물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번 제가 소개할 매물은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하면 무려 2억이 넘는 그러한 원가의 건물인데요. 본 매물 가격 1억 5,500만 원입니다. 실투자금 1,000만 원에 파격적이고 경쟁력 있는 가격의 양재동 신축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단돈 1,000만 원에 투자해 볼 수 있는 양재동 오피스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2개의 매물이 김철문 이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개발 투자 가치 1순위 지역이라 볼 수 있는 용산의 중심 지역 용산역이죠. 여기에 인근에 있는 투룸 주택을 준비해 봤고요. 다음으로 성수동입니다. 가장 부천으로 지금 현재 성장하는 지역이죠. 이 중공업 지역의 역세권의 투룸 주택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개발 호재와 역세권에 위치한 2개의 매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매물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과 경의 중앙선이 지나고 있는 용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6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용산구 신계동에 가서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뛰어난 입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계동이 약간 모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용산역입니다. 용산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지역 중 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같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의 중심 지역,
이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본 매물 지역이 교통이라든지 상권 이런 부분의 중심 지역이 현재 용산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산역에 접해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향후의 가치가 뚜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신계동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땅 지가가 강남의 중심부와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남 뉴타운처럼 그만큼 개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입주권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지역이 예상되는 곳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가장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입지 여건을 짚어주셨습니다. 입지 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용산의 중심지 용산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용산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좌우측에 한강로의 중심축과 실질적으로 온유로의 중심 라인을 끼고 있죠. 본 매물 같은 경우 이 중앙에 있는 신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중심지역을 보시면 하단 쪽에 보시면은 여의도라든지 한강 시민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산역을 거치면 삼각지역이 있죠. 여기에 서울역 그리고 시청과 강화문 남북으로 중심선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넓게 보시면 본 매물지역 바로 하단 쪽에 한강변이죠.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대우 레미안이라든지 여기 프리지오 서밋 프리지오시라든지 인근 지역의 시티파크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그 다양한 한남 뉴타운 미래 가치가 높죠. 여기 상단으로 이동하시면은 이태원이라든지 서울역 그리고 명동이 있죠. 그리고 바로 좌측으로 이동하시면은 홍대 상권과 맞물려서 공덕 비즈벨트가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주변 지역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용산역과 더불어 5분 거리입니다. 용산역 하면 아시겠지만 현재 1호선, 4호선, 중앙선 여기에 경의선이 지금 개통되어 있습니다. KTX까지 있죠. 향후에 이 지역의 신분당선과 GTX까지 연결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근 지역 이런 편의시설과 더불어서 용산 민족구는 쾌적성이라든지 주변 지역의 다양한 호재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이 바로 인근의 그 전자상가에 바로 상업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이 워낙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건데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을까요? 예, 추가적인 교통편인데요. 현재 용산이 그 입지적인 면이 뛰어난데 지하철 교통편이 강남권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분당선 착공과 더불어서 향후에 개통된다면 용산역과 강남권까지 10분 이내에 거쳐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편리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향후에 보시면 GTX죠. 이게 두 개의 노선이 실질적으로 서울역과 용산역을 교차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의 강역 교통망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용산하면 용산민족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용산민족공원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017년 초부터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2018년경에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용산 주변 지역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의 삼각지 지역에 보시면은 캠프긴 부지라고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이 미군 부대가 이주를 통해서 여기에 50층 건물 높이로 약 8개 동이 들어설 걸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치가 주변 지역의 도심 재개발 이런 개발이 또 뚜렷하게 확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매물 지역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지금 그 전자상가 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3개 동으로 고급 7성급 호텔이 현재 여기에 건설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까지 2017년경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에 많은 젊은 고용 창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용산역에 보시면 HTC 서울 신라 면세점이 실질적으로 내년 2월 정도 이 지역에 오픈할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가치가 시너지 효과 많은 외국인의 내방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용산 그 터미널 부지 옆에 보시면은 주변 지역의 서부 이촌동 개발과 더불어서 한강변 주변 개발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용산 지역 하면 이런 다연 발생 그런 호재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가치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이 건물들 그리고 상업지구의 개발 호재도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매물의 건물 특징을 한번 들어볼 텐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이미 그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거의 80%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6층 건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본 매물 6층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스카이라인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전용 면적이 45제곱미터, 상당히 면적이 크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넓은 거실과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면이 대리석으로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옵션 부분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에 그만큼 투룸 공급이 없는 지역에 그만큼 알뜰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요? 예, 가격인데요. 이 매물이 현재 대지분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현재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인데요. 여기 전세가가 보통 나오는 금액이 2억 3천대 후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 4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월세로 환전했을 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 기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약 8천만 원 정도 묻어놓으신다면 결론적으로 수익률은 약 6.5% 정도지만 결론적으로 이 용산의 가치는 그만큼 땅의 집가 상승에 따라서 그만큼 매도책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매도체역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참 많은 서울 용산구입니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짚어주실까요? 네, 용산에 투자하실 때는 가능한 한 시간적인 여유를 최소한 2년 정도 보시면은 그만큼 투자 가치를 높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녀의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입지적인 면을 꼼꼼히 현장에 오셔서 보시는 게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좋은 관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이 서초구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고 7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네요. 매매 금액은 1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4,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네, 요즘에 김영조 소장이 참 다양한 매물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가져오셨는데 이 오피스텔의 추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1,000만 원 투자가 되겠는데요. 대지 지분이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무려 4평입니다. 50m 대로변에 있는 대지 지분 4평의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 11.66평형의 분양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비를 산정하면 약 5천만 원이 됐는데요. 원가가 2억이 넘는 매물입니다. 그렇지만 본 매물 경쟁력 있는 1억 5,500만 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주변 강남권 오피스텔의 이 분양평형의 이 평수 대비해서 시세는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본 매물 1억 5,500만 원의 경쟁력 있고 시세 차익 및 수익성 매물이라는 점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을 매우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오피스텔이 갖고 있는 입지 여건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네, 본 매물 50m 대로변과 6m의 양면도로에 위치해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50m 대로변 앞쪽에는 구룡산이 있는데요. 구룡산을 조망을 할 수 있는 이 조망권의 장점까지도 갖춘 매물입니다. 강남권의 핫 이슈죠. 개포 재건축 단지와 직선거리로 6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개포 재건축 영향권 안에 들어있다는 점, 또 개발 수혜지라는 점,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매무지 바로 앞에 많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적 장점 또한 갖추어 있고요. 또한 많은 개발 호재와 더불어 양재동은 경부고속도로의 마지막 IC가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또한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위치해 있어서 강북, 강동, 판교, 분당, 경기도권으로 이동이 이 양재동, 본 매물지와 속해 있는 이 양재동을 거쳐서 꼭 진입이 된다는 점, 그만큼 교통의 요지며 개발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개발 호재가 있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양재동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양재동에는 강남권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의 수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그 AT센터 또 삼성 R&D 센터, 파이시티 개발, 그린벨트 개발, 개포 재건축, 이주수요.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파인시티 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파인시티 개발의 경우에 이 부지는 최고 용도의 효율성을 갖춘 상업부지의 3만 평의 부지입니다. 연건평 25만 평의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며 또 화해단지 무려 2만 평의 공터와 다름없는 부지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무려 4,600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고밀도 농업 컨벤션 및 유통 화해센터 건립을 예정인데요. 20층에서 30층 규모의 4개 동이 무려 들어옵니다. 또 양재동의 도로망의 입지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이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을 인지하고 많은 단체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그 위에 또 세곡, 내곡, 청계, 우면 등 많은 그린벨트를 개발하여서 건축물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양재동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 본 물건지의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도 지가 상승, 매매 가격, 임대 가격 상승될 예정이며 본 매물의 시세 차익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인근에 개발되는 이 물류단지와 그리고 화훼단지가 생기게 될 경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거주하시기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본 매물 뭐 가격이 뭐 추천 포인트지만 건물이 추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내노라하고 하는 건축 설계사 또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 1,0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50m 대로변에 신축을 하기 때문에 미관 심사를 득해야 됩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 파라다이스 호텔, 기아 광주 야구장 설계, 또 연세대학교 캠퍼스 설계, 그 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축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로 건축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내진 설계를 또 덕하였고 보통 8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신축되지만 본 매물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최고 사양의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장, CCTV 등 차별화된 내장조 건축될 예정인데요. 이 모든 옵션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가장 중요한 점, 본 매물 지하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이 램프식의 기계식 주차가 아닌 자주식 주차가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가 되고요. 1층 필로티 공간에도 모두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넓은 대지에 18세대의 세대만 구축하기 때문에 개별 지정 주차가 된다라는 점 건물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에게 이 지정 주차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민감한 이슈인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가격이 얼마인지 들어볼까요? 네, 본 매물 가격 투자 1,000만 원, 매매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무려 4평입니다. 본 매물 대지 지분의 시세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또 건물값 부가세 5천만 원이 환급이 됩니다. 대지 지분 1억 6천만 원, 건물값 5천만 원, 원가 이하의 파격적인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전세는 실제 매매가를 상회할 수도 있는 예상에 가능한 매물입니다. 월세는요 융자 8천만 원을 이용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 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현금 투자 6,500만 원으로 이자를 제하고도 월 50만 원, 연수익 600만 원에 10% 이상의 수익성 매물로 손색이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은 그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매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할 때 유의할 점도 한 가지 정리해 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요. 세입자들의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사항인데요. 요즘 세입자들 차 없는 세입자 없습니다. 이 세입자가 얼마나 원만한 임대차, 공실률이 없고 리스크가 없는 건물 임대차 사항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트 주차장이 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매물은 성동구 성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성수역과 뚝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 지역은 개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높은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성수동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 압구정동과 마주보고 있죠.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재 보시면 제1부촌으로 부상하는 지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은 이유가 주변지에 한강변이 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주변지의 중공업 지역으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풍부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인데요. 땅값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급이 거의 투룸이 거의 전무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공급의 희소 가치, 이로 인해서 향후에 개발에 대한 그 미래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거 지역들이 노후됐는데 새 건물이 생긴다면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매물 주변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입지 여건을 짚어주세요. 예, 입지 여건이 삼박자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한강변의 그 쾌적성을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특히 주변 지역의 서울숲 공원이 30만 평입니다. 이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 가치 높은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은 높은 용적률이 장점입니다. 여기에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를 통해서 상업과 업무, 주거단지가 계속적으로 주변 지역에 가치 창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풍부한 임대 수요라든지 이런 지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보시면은 바로 2호선이죠. 성수역과 뚝섬역 이 양옆에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각 역을 5분 정도 거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개통된 그 분당선이라든지 인근 지역 7호선을 이용하시면은 강남의 중심부 압구정동이라는 청담동 이런 주변 지역과 바로 한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풍부한 가치가 그만큼 함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한양대라든지 건국대 인근 지역의 롯데 백화점과 더불어서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주거 환경 시설 이런 부분이 잘 갖춰진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철문 이사가 오늘 들고 온 두 개의 매물 모두 개발 호재가 많다고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이 성수동 지역에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나요? 이 지역 같은 경우 그 제1의 부촌을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갤레리아 폴이라든지 트리마제 이런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계속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 지역을 투자처로 삼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그 바로 인근 지역의 서울숲역과 뚝섬역 이 주변 지역에 현재 지구 단위계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 대림이라든지 부영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라든지 이 세계동의 새 쌍둥이 호텔동이 또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번화가로 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죠. 사업 진행 부분에서 기부 충당금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딜레이는 되고 있지만 이 주변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의 가속도를 통해서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집가 상승이 현재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변 지역 보시면 전체가 한강변 라인인데요. 압구정동 라인과 맞물려서 이 주변 지역 수변 지역이 개발될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풍부한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성수동 하면 중공업 지역으로서 본 매물 인근 지역에 현재 중공업 지역입니다. 여기에 개발진흥지역으로서 이미 지정이 돼 있는데요. 실제 여기는 보시면은 IT, 미디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R&D 이런 중심지역으로 형성되면서 지식산업센터로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높은 용적률을 통해서 고급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희소식으로 지금 나오는 이유가 중공업지에 대한 재생산업 활성화인데요.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이 중공업지구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향후에 개발 가치, 내년에 그 확정적으로 추가적인 개발안이 또 나올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요. 1순위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 지역 성수동의 중공업지구의 핵심량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도 설명해 주세요. 예,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본 매물은 총 6층 건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면이 7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노열층에 있는 매물인데요. 총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넓은 거실과 투룸인데요. 옵션은 강남에 못지않게 풀옵션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CCTV, 자동문, 택배 보관함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가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격이 얼마인지 들어볼게요. 이게 가격 어떻게 네. 형성돼 있습니까? 분양가가 2억 6천만 원이 되겠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전세가가 현재 2억 2,500 정도로 예상하신다면 약 3,500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하나 하시는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정도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약 7천만 원 정도의 현금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용산 못지않게 성수동 같은 경우는 개발 이익, 지분 투자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향후 가치가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대 수익률도 노리고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자, 이 매물이 갖고 있는 유의점도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네, 현장에 와보시면 노후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놀라신 분이 많은데요. 이런 노후도가 앞으로 개발에 따라서 새로운 건물로 변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투자 가치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매물을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 번호로 전화를 받으니까 많은 전화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ENR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